다음 주제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에 투자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I mean, the president figures out that America should get the benefit of the bargain. The Biden administration literally was giving Intel for free and giving TSMC money for free. And all these companies just giving them money for free.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반도체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대가 없이 주는 시기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지분을 삼성전자 것을 가져가겠다. 이런 해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예. 한 9시 아침을 전후해서 로이터 통신에서 바로 저 보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인수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확히 바로 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발언이 나오면서 네. 저 발언에 기초한 보도였다, 속보였다라는 것이 파악이 된 겁니다. 앞서도 얘기한 이제 러트닉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도 미국에 투자를 약속했고 TSMC도 약속했고 마이크론도 약속했고 하이닉스도 약속했고 그 투자에 비례해서 당시에는 보조금을 이제 주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는 바뀌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오고 나서 단 한 푼의 그 보조금도 현금 입금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TSMC하고 우리 삼성전자에는요. 삼성전자가 받아야 될 지원금이 47억 5천만 달러, 6조 원이 넘고 예. TSMC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66억 달러인데 지금 보면 트럼프와 지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이야기를 보면 저거 현금으로 줄 생각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약속은 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아마 솔루션, 해법으로 미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그 대신에 우리가 지분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잖아.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부분이 반도체 생태계를 좀 놓고 보면 네. 반도체라는 게 이제 CPU도 있고 GPU도 있고 DRAM도 있고 HBM도 있고 그게 모여서 이제 AI 칩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도체를 GPU는 엔비디아라든가 HBM은 우리의 하이닉스지만 그걸 최종적으로 그 설계도를 완성하는 이걸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그 파운드리는 TSMC, 대만의 TSMC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수율도 90%가 넘는 그런데요. 항상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뭐냐면 그런 회사, 가장 중요한 파운드리 회사가 대만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만은 실은 중국과 붙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중국과 대만이 어떤 문제가 생길 시 그 중요한 이 파운드리 자체가 무너지게 되니까 예. 지금 인텔의 지분도 미국 정부가 산다라고 하고 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뭐냐. 미국 땅에다가 파운드리를 이제 몰려오게 하라는 건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대만과 TSMC에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는 게 뭐냐. 들어와라. 이 미국 땅에 TSMC 너네가 들어와라라고 하는데 TSMC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이유가 갑 오브 더 갑입니다. 오히려 엔비디아보다도 TSMC가 더 훨씬 더 위에 있는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을 안 듣고 있고 예. 이 때문에 현재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친비 정부임에도 라이칭도 총통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파운드리를 TSMC만큼이나는 아니지만 네.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그리고 그 밑단의 인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텔의 지분도 정부 지분을 인수하면서 들어오라는 것, 삼성전자의 지분을 사겠다라는 것 역시도 삼성전자를 먹겠다라는 것보다는 그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더 해달라. 그래서 아예 크게 보면 미국 내에서 이제 원스톱으로 다 짓겠다라는 어떤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트럼프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 저 지분 인수 이야기 나오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 하나는 그거 지분 조금 사둔 다음에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아니냐라는 간섭하고, 이야기가 하나가 네. 있고 네. 두 번째는 좀 좋게 보는 쪽에서는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가 어마어마했는데 이참에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애플 칩 또 테슬라 칩도 좀 받아서 좀 만들어 줄 약속 계약을 했거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클 수 있는 오히려 TSMC와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두 가지의 시선을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네. 이 역시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가면서 삼성전자도 어떤 선물을 좀 미국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투자한 거 외에 파운드리 공장 외에 뭐 테일러 공장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하나도 좀 더 염두에 둔 포석이 될 수 있지 않나? 삼성전자 파운드리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주식이 1.46% 급락하면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인공지능 AI 산업 투자가 과열됐다. 또 거품이 꼈을 수 있다. 뭐 이런 AI와 관련된 좀 불리하고 비관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네. 샘 올트먼, 저 사람이 오픈 AI의 CEO고요. 네. 우리가 지금 뭐 대학생들도 다 쓴다는 웬만한 대기업 직원들이 쓰고 있다는 챗 GPT를 만든 그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CEO가 현재 우리는 AI 거품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전체 이제 인터뷰를 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주 투자는 느릴 것이고 뭐 투자를 통해서 뭐 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저 사람 샘 올트먼 입에서 저 AI 버블, AI 거품이 나오게 되니까 아마 이제 이것을 빌미로 나스닥에서 어제 저녁에 조정이 나오게 됐고 지금 이게 AI 버품론 버블론 아니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게 된 이제 그런 계기가 되면서 네. 오늘 미장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이 700배 뭐 어제 하락해서 지금 한 560배인데요. 하락해도 560배예요. 네, 쉽게 말하면 560년치 이익을 땡겨서 현재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 이익 잘 나온다고 쳐도 280배입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퍼라고 얘기하는데 300년치를 지금 땡겨서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샘 알트먼의 AI 버블론과 함께 또 저런 버블에 대한 각성들이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좀 나스닥, 특히 기술주에 대해서는 좀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지금 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부터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 이 미팅 자리가 중요한 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비롯해서 이 통화정책 책임자들이 좀 모여서 참여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또 통화정책은 어떻게 하게 될지 이런 얘기들 나와서 좀 주목되고 있는데 네.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 인하 신호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마지막 잭슨홀 미팅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못 가죠.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만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죠. 경기와 물가고요. 네. 미국은 연준은 좀 더 노골적으로 노동시장과 물가입니다. 지금 노동시장만 보면 실은 고용 쇼크가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그동안에 통계 조작 논란 나오면서 노동만 보면 실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물가도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합격점을 받았으나 그 다음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 상승률, 이 PPI에 있어서는 분명히 트럼프 상호 관세의 영향, 인플레의 조짐이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조율 속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막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이거에 대한 긴장감도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요. 이런 가운데 그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50억이냐 10억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접점을 못 찾았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이 세제 개편 논의가 답보 상태인데 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여야 모두에서 질타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다시 환원하는 부분 오늘 업무 보고에는 빠졌다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10억으로 환원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금 다양한 그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뭐 언제 정도에 그러면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저도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고요. 네. 어떤 그 상황을 종합해서 언제 그렇게, 결정? 이렇게 네.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 대주주 10억 때문에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많은 불만들이 있는데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세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부총리가 답을 못했습니다만 평론가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언제 결정되는 건지 또 왜 결론을 못 내리는 건지요. 여야 의원들이 다 언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실은 그냥 10억으로 하려면 당장에 바꾼다. 네. 50억을 10억으로 세제 개편하니 이게 확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50억으로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하겠다라든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불만도 높아지고 시장에 출렁출렁대는 것은 이게 좀 어느 쪽인지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모습을 좀 보면 주가가 더 떨어지면 50억 해줄 것 같고 안 떨어지면 10억을 갈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시장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50억으로 기존 유지를 하던 아니면 세수가 부족하니까 뭐 10억으로 다시 이거를 이제 강화한다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던 오늘이라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네. 네,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이제 세제 개편안은 못 건드린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민주당은 당론을 50억으로 이제 했던 것 같은데요. 좀 해봤더니 너무나 국내 증시가 충격되니까 50억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당장 그러니까 50억이든 10억이든 그걸 바꾸는 것 떠나서 이미 결정을 내려서 그걸 알려주는 네. 확실성의 문제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이거를 더 끌고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지금 이번에 이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 과제 속에 코스피 5천이라는 것을 하나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그만큼 증시에 대한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증시로 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진정성을 보여줬는데 네. 이걸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되면 앞으로도요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정부한테 뭐 해줘? 떨어지면 뭐 내나? 이런 하나의 선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질질 끌지 말고 50억이든 10억이든 저는 오늘이라도 빨리 당국에서 발표를 하고 확정이다 이런 신호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20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